자, 6페이지 서설 들어갑시다. 서설 파트에서는 거의 시험 문제는 많이 나온 파트는 없고요. 자, 민법의 기초에서 항상 우리 민법은 권리니까 권리 중에 두 개 동그라미 3번에 물권하고 채권은 반드시 정리를 하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뒤쪽에서 배우실 때 무슨 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권이 물권 얘기인지 채권 얘기인지를 판단을 먼저 하면서 그 내용들을 이해를 하셔야 그게 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물권일 때하고 채권일 때 그 차이점이 쭉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괄호 2번은 우리 민법의 가장 큰 틀이죠.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어떤 원인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 이걸 정해 놓는다고 그랬고, 그 원인에 해당되는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법률 요건이라고 그러죠. 이 법률 요건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하는데 그 결과를 법률 효과라고 그래요. 효과. 결국 민법의 큰 틀은 그래서 항상 어느 파트든 요건 따지고 그 요건이 다 갖춰졌을 때 효과 따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각 제도 하나하나를 이제 볼 때 거의 대부분. 그래서 그 법률 요건에는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해서, 즉 법률 효과를 일으키려는 당사자 의사표시가 필수 요건이 되는 법률 행위라는 게 있고, 좀 빨리 쓸 테니까 처음 오신 분들 아니면 좀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한 거예요. 여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뭐가 발생하냐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이 법률 효과는 바로 권리 변동이에요. 권리 변동. 물권이든 채권이든 변동하는 거, 뭐 취득을 하든 넘겨진, 뭐 넘어가든 아니면 없어지든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의사표시하고는 상관없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 이걸 법률 규정. 예. 우리 민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 거기에 의해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권리 변동이 일어나느냐, 이제 이걸 배우시는 게 우리 민법의 가장 큰 틀이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괄호 2번에서 쭉 설명해 놓은 거죠. 그 중에서 우리 민법에서 이제 앞쪽에서 우리가 배우실 것은 바로 법률 행위예요. 이제 요거 보신 거예요. 요거. 뭐 권리 변동은 한번 보시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8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민법 총칙 파트 중에서도 우리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제 법률 행위만 나와요. 법률 행위 파트만. 그래서 제 3절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법률 행위의 종류부터 이제 들어가죠. 자, 이런 법률 행위는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째 1번은 바로 그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 나눠지는 거죠. 자,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이루어진 법률 행위를 단독행위라고 그러고, 의사표시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이렇게 성립하는 법률 행위를 계약, 합동행위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뭐 우리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단독행위하고 계약으로 이제 크게 나눠지는데, 그 중에 가끔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단독행위를 물어보죠. 이쪽에서는 그 단독행위가 아닌 것, 뭐 이런 것들 물어보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단독행위를 조금 더 깊이 안 물어봤는데, 조금 깊이 물어본다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이제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박스 안에 단독행위 2번 보시면, 단독행위 종류로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쪽에 이제 뒤쪽을 쭉 배우시다 보면 뭐 동의라는 게 있어요. 동의. 임차권 뭐 양도에 있어서 동의, 뭐 이렇게 임대인의 동의,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상계. 상계는 우리 시험하고는 이제 범위를 벗어난 부분인데, 이런 용어도 가끔 나오죠. 한마디로 퉁친다는 얘기입니다. 퉁치는데 이건 합의해서 하는 계약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이제 퉁치겠다 그러면 이제 퉁쳐지는 겁니다. 상계. 그 다음에 추인, 나중에 인정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취소, 철회, 그 다음에 채무 면제, 그 다음에 해제, 해지 등등.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돼요. 그래서 그 중에 거의 대부분 우리가 뒤쪽에서 이제 배우십니다. 배우시고 뭐 쭉 하는데, 일단 상대방 있느냐 없느냐 단독행위를 구별하기 위해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좀 한번 외워보자고 그랬죠. 그래서 앞 글자를 좀 따시게 되면은 동상이죠. 동상. 동상. 이 동상이 좀 개구지죠. 내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츳츳츳 하고 있어요. 츳츳츳.
동상이 내 얼굴 앞에서 치치치대.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 헤헤거리고 있네 이거. 한데 확 그냥 뗄 수도 없고. 그럼 내 앞에서 한다는 얘기니까 이제 상대방이 있다는 얘기죠. 뭐 철회, 취소, 뭐 추인, 뭐 채무 면제 해가지고 치자 들어간 것들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가시면 돼요. 자, 우리가 대리 파트 들어가게 되면 임의 대리 같은 경우는 대리권을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하게 되죠.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수권행위라고 그래요. 자, 이 수권행위는 일단 법률행위 맞겠죠? 계약일까요? 단독행위일까요? 수권행위. 수권행위? 본인이 지금 대리권 주겠다는 거죠. 예. 이거 뭐라고 뭐 계약에 해당될까요? 단독행위에 해당될까요? 단독행위에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없는 있겠지. 뭐 누구한테 상대방이 대리권 줘야 되니까. 이것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 동상 치치치치 해해 이것들인데 우리가 대리권 파트 들어가면 대리권 수행인지 수권행위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파트에다 하나 수권행위, 대리권 수행행위 하나 정리를 해 놓으시고, 자, 단독행위 중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우리 중개사 시험에는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는데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유언하고 소유권 포기하는 거죠. 두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유언은요 자식들한테 하는 거니까 자식들이 상대방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뭐 TV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유언이지 법적인 유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혼자 뭐 유언서 작성해 가지고 공증 받아 가지고 비밀 장소에다 넣어놓는 거 이런 것들 유언이라고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자, 그래서 단독행위를 좀 한번 잡아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이제 계속 법률행위 종류를 나눠지는 거죠.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 자, 요 구조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결국은 지금 우리가 법률행위를 배우시게 되는데 법률행위는 법률 효과인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하나의 요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률행위를 이제 나누는데 의무부담행위라는 거하고 처분행위로 나누는데 사실 그렇게 나누는 것보다도 자, 어차피 법률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뭐냐면 권리 변동이에요. 자, 그럼 권리는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나오는 권리는 딱 두 가지. 뭐하고 뭐? 채권하고 물권이에요. 그럼 권리 대신에다가 채권을 집어넣고 또 물권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둘로 나눠지죠. 그러면 이제 채권 집어넣으면 무슨 변동? 채권 변동. 물권 집어넣으면 물권 변동. 그러니까 권리 변동도 크게 나누면 채권 변동과 물권 변동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채권법에서 배우시겠고 이건 물권법에서 배우신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도 하나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니까 이런 걸 발생시키는 원인인 법률 행위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그대로 들어가시면 되죠. 권리 변동, 전체적인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 요건이 법률 행위라면 그 중에 채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 행위가 있겠죠. 그럼 그대로 이제 무슨 행위를 하면 돼요? 채권 행위를 하면 돼요. 그러면 법률 행위 중에서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 행위가 있겠죠. 그대로 그냥 무슨 행위를 하면 돼요? 물권 행위를 하면 돼요. 가장 쉽게 단순하게 비교하면. 자, 이 채권 행위를 다른 말로 지금 거기 보시는 의무 부담 행위라는 거죠. 자, 이 물권 행위가 바로 처분 행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준 물권 행위라는 것도 하나 있는데 이렇게도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구조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 구조로 하게 되면 여러분이 아파트를 사요. 아파트를 삽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했겠죠. 그럼 그 매매 계약은 둘 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채권 행위가 되나요? 의무 부담 행위.
즉 매매 계약을 했다고 아파트의 소유권이 직접적으로 여러분한테 넘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대금 줄 뭐하고 의무하고 판 사람은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가 발생이 될 뿐이죠. 그것을 이제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은 자, 잔금 주면서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겠죠. 그럼 매도인이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행위를 또 한번 하겠죠. 그 소유권 넘겨준 행위,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넘겨줌으로써 소유권이라는 물권 변동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이런 행위가 있을 텐데 이런 행위가 바로 무슨 행위? 물권행위, 처분행위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이렇게 구별을 좀 하시면서 공부하시라고 우리가 지금 계속 1년 동안 이런 거 공부하시고 이런 거 지금 구별하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들어가지 말고 섞이지 말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채권행위인 의무부담행위는 말 그대로 의무만 부담하기 때문에 굳이 자기 거일 필요는 없죠. 저 여의도에 있는 63빌딩 팔아도 돼야 안 돼요? 되죠. 그것도 그 매매도 유효다. 하지만 그 63빌딩의 소유권 이전을 해주려면 그때는 그 63빌딩이 자기 거 해야 되겠죠. 이건 처분행위니까. 처분 권한이 없으면서 처분행위 하면 뭐 서로 의지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하게 되면 무효가 돼버린다는 거죠. 구별을 좀 항상 하시고.